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청춘 오정의 수당. 제14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입니다. 오늘 32강 7경기 2구 윤현석 구단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정부고대 춘천고의 2국이 시작되겠습니다. 의정부가 이번 대회 목표, 1차 목표는 일단 16강이라고 했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의정부고가 이제 3년 만에 네. 본선에 진출했고 선수들 모두가 이번 대회 목표는 이제 16강이라고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1국이 지금 베스트 멤버로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춘천고가 1대 0으로 앞서 있고요. 먼저 대진표부터 보고 오시죠. 제14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32강이 진행 중입니다. 토너먼트로 치러지고요. 1-3국은 3인 릴레이, 2국은 2대 연기로 치릅니다. 예,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집 공제, 2분 미만은 10집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를 당하게 됩니다. 네,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전주 상산고부터 대신고까지 16강 진출 확정을 지었고요. 지금 7경기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 대회는 수도권과 지역 예선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예선도 치르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6경기를 치른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 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조 대광고, 경기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고가 2국도 또 쉽지 않을 것이 1국에 아껴놨던 이 춘천고의 에이스가 또 2국에 출전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춘천고는 이제 1국과 2국, 그러니까 1국보다는 좀 2국에 좀 비중을 두는 그런 오더였다고 본다면 2국은 최강의 조합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의정부고는 1국에 베스트 멤버가 3명이 다 출전을 했기 때문에 2국의 좀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의정부고가 호흡으로서 전력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2국은 연기대국으로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춘천고의 네. 이영일 선수와 최명근 선수는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선수의 이제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알 수 있지만 사실 의정부고등학교의 전민철 선수와 선왕섭 선수는 사실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국전에 이제 의정부 선수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선수들 간의 실력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른 전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 고등학교로서는 이제 7개 그 에이스 조합을 그 3명을 다 내보내긴 했지만 지금 이 폐호대구에 출전하는 전민철 선수와 서남석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네, 실력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추천고가 좀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페어 바둑에서는 또 두 사람 간의 그 호흡이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죠. 네. 지금 흑이 이렇게 호구를 받았네요. 쳤죠. 네. 이것은 뭐 패를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보통은 이거 호구 치는 수를 많이 두죠. 있는 것은 백이 늘게 돼서 이것은 흑이 조금 손해를 보는 형태입니다. 네, 당했습니다. 예, 이것은 패를 해야죠. 패를 하고 굴복시키고 단수 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뭐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패감은 잘 보이진 않거든요. 네, 거기서 뭐 패를 해야 돼요. 이영일 선수가 패를 걸었고요. 네, 지금 어깨에 짚어서 뭐 이 자리도 크긴 하지만 흑이 한 수 더 두어서 이곳을 맞게 된다면 이 하변 크기도 상당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손 빼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고민되겠는데요. 또 패를 해소하면서 빵 따내는 모양이 된다면 해소할 만한데요. 그렇죠. 있는 모양이 되어서 좀 제자리 걸음의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우상기 쪽에서는 흑이 뭐 패를 졌기 때문에 조금 손실을 보긴 했지만 그 패의 대가로 또 하변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변 쪽도 상당히 또 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페어 바둑에 나온 선수들의 좀 기풍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 의정부 고등학교의 전민철 선수와 서남석 선수는 좀 실리형 그리고 또 뭐 두텀 바둑을 둔다. 전민철 선수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두텀도 이게 실리형인지 전투형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네. 비슷한 기풍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춘천고의 이영일 선수와 최명건 선수는 두 선수 모두 실리형으로 아마 두 선수는 이제 호흡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흑이 적극적으로 두어 나갑니다. 의정부고가 패감으로 우하 101점을 제압했고요. 네, 일단 하변 쪽 백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된다면 네. 초반 주도권은 좀 흑이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를 걸었던 쪽이 전민철 선수였군요. 이 전민철 선수가 일국 검토실에서의 모습은 처음 이 출전을 했을 때 굉장히 네. 긴장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긴장되죠. 네. 아마 누구나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같은 팀의 다른 선수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말도 아니었다고 네.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경험이 있다 보니 그때보다 훨씬 긴장감은 좀 추스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 고교동문전 바둑을 두게 되면은 이 스튜디오에서 대국을 하게 되고 또 이 타임아웃제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네.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대국을 하는데 시간에 쫓기게 되면 또 마음도 급해지고 그만큼 또 실수가 나올 확률이 또 높아지거든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의정부고 1국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경험 미숙이지 않았나. 특히 의정부 고등학교의 그 중반전에 나왔던 김민준 선수, 뭐 바둑 실력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경험 미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선수가 이번이 첫 출전이었고 이제 경험이 조금 쌓이면 아마 의정부고의 전력에 큰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흑이 좀 무난한 선택을 했네요. 좀 공격적으로 둔다면 늘질 않고 뭐 이런 것을 이제 2단 젖혀서 공격적으로 둘 수 있는데 글쎄요, 이 수는 급한 곳은 아니거든요. 좀 좁은 곳이었을까요?
백이 두더라도 그곳을 벌리진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아마도 이 백안점의 그 움직이는 맛을 그러니까 지금 백도 뭐 이런 식의 붙여서 살자고 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수를 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지압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백이 움직이는 뒷맛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도 뭐 이거 붙이게 되면 뒷맛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흑이 오화를 크게 잡자고 했으나 아직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인 모양이 됐고요. 우변을 크게 키워나갑니다. 네, 지금 흑의 그 날일자와 지금 는수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예. 지금 흑이 하중앙 쪽 백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우변 쪽 흑의 모양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아주 적절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흑도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전민철 선수와 서남석 선수 지금 부담이 상당히 클 거예요. 지금 1국을 의정부고가 패했기 때문에 지금 2국을 패하게 된다면 팀 패배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또 상대가 춘천고의 또 그 에이스 조합 이 두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잘 돼가고 있어요. 네. 흑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백도 물러서지만 않습니다. 지금 이런 곳에서는 흑이 강하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두 곳에 지금 약한 곳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일자는 좀 평범한 공격이고요. 지금 백이 약하고 흑이 강하다면 날일자보다는 이런 곳을 붙여서 강하게 백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흑의 입장으로서는 백이 괘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는 강하게 둬야지. 지금 뭐 백의 입장에서는 뭐 양쪽을 다 지금 수습해야 되는 그렇죠. 부담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백이 지키지 않고 오히려 또 우변 쪽에 침투를 해서 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흑은 중앙에서 그 정도 충당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붙이고요. 지금 날일자 씌우기만 하더라도 백이 상당한 좀 시달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흑이 당장 이곳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곳을 걸쳐가서 어떤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중앙 쪽에 백에 약한 돌이 있다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먼저 좌상계부터 두고 있습니다. 그 수는 조금 위험한데요. 바로 움직이나요? 여기서는 백도 정확한 술기가 필요합니다. 자칫 여기서 수간하지 않는다면 백은 뒷맛이 있는 곳을 먼저 건드려서 없앤 것이거든요. 이곳을 젖혀가고 흑이 막아준다면 백은 이곳을 빈삼각하고 폐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흑도 이곳을 먼저 단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단수 치고 있게 된다면 이곳을 막아서 둘 수가 있고요. 백이 넣는다면 이곳을 때려내서 흑 입장에서는 이 백을 다 잡을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택해야겠죠. 그리고 백 입장에서도 최대한 버틴다면 이렇게 패를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패는 백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아마 흑이 중앙 쪽에서 단수를 치게 된다면 뭐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받았고요. 제가 볼 때 전민철 선수와 서남석 선수 1국에 나왔던 그 의정부 선수들에 비해서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흑이 지금 막았네요. 잡을 수 있나요? 들어가야 잡을 텐데요. 글쎄요, 타협을 택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좀 욕심인 것 같고요. 지금 흑이 이곳을 꼬부려서 백을 잡으러 가게 되면 백이 나와서 이곳을 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 끊어지는 수와 이 두 점 잡히는 것이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지금 흑이 이곳을 지켰는데 백이 너무 크게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이 늘었을 때는 흑이 위쪽을 단수 쳐서 타협을 택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단수 치고 이곳을 때려내서 타협을 택했어야 되는데 막은 수가 좀 과했고요. 그렇다면 이 우하기에서 흑은 상당한 실리적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중앙 공격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수였죠. 이 수로는 중앙을 밀어갔어야 됩니다. 그렇네요. 예. 이 형태는 흑이 이쪽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이어야 되고 백이 이곳 가게 되면 백의 안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 뭐 지금 당장 수가 나는 네.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곳에 백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환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백이 뭐 이쪽을 늘더라도 흑이 한 칸을 뛰어서 응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곳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일 선수가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아마 지금 이런 곳이 이제 선수로 듣는다면 좀 백이 안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교환을 해둔 것 같습니다. 잡았어요. 지금 흑이 네. 그거 받고 있을 여유가 없는데요. 이곳 공격은 흑의 실패입니다. 첫 번째로 우하기에서 백이 크게 살면서 실리로 손해를 많이 보았고, 또 2차적으로는 흑이 이곳을 지켜두었으면 백의 안형이 없어지면서 백이 상당한 좀 시달림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백이 또 쉽게 좀 수습이 되는 형태를 갖추게 네. 되었거든요. 지금 춘천고의 이영일 선수와 최명근 선수, 뭐 경험도 많고요. 네, 침착합니다. 백은 끊기더라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네. 지금 이제 흑이 뭐 이곳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두집은 나질 않습니다. 이곳 두더라도 단수 쳐서. 근데 지금 백이 쪽이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백이 선수를 잡는다면 이곳을 찝고 뭐 쉽게 수습이 가능하겠죠. 네, 이제 중앙 공격은 좀 어려워졌고요. 이제 뭐 좌상기 쪽으로 손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손실이 너무나 커 보이는데요. 우변 백에게 끝내기까지 당하게 되면 흑집이 얼마 남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만약 100에 끝내기를 당한다면 흑이집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이 자리 끝나요? 끊었습니다. 그거 교환은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껴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두게 되면은 집으로도 크고, 백은 이제 확실하게 삶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젖혀서 오히려 흑이 차단되는 맛이 있기 때문에 흑이 갈 수가 또 필요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좀 초반에는
의정부고가 좀 기선을 잡았다면 네. 예, 중반으로 진행이 되면서 좀 공격을 좀 하면서 좀 실수가 좀 나왔고 특히 우하기 쪽 변화에서 좀 백이 너무 크게 살게 되면서 좀 실리로 지금 춘천고가 좀 앞서 나가는 좀 편한 바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행마나 포석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중반 들어서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포인트를 뺏기고 있고요. 네. 자, 의정부고는 이 하변에서 중앙까지 이뤄놓은 세력을 어떻게든 잘 사용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리는 백이 앞서 있고 네. 지금 흑에게는 두터움이 있는데 이 두터움을 어떻게 살릴지. 그러나 이 두터움이 위력을 발휘를 하려면 지금 상대 쪽 돌들이 좀 약해야지만 이 두터움의 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곳곳을 보게 되면 백돌이 다 견고해요. 견고하고 이 흑의 두터움을 활용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흑의 두터움을 이제는 집으로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공격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백이 선수고 흑집이 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큰 집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리로 가네요. 네, 백은 뭐 사귀생을 꿈꾸고 있고요. 네. 그만큼 지금 중앙보다는 지금 실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백이 실리를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중앙 쪽이 흑이 두텀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집을 만들더라도 실리에서는 충분히 아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흑은 좀 강하게 둬야 됩니다. 이제 현재 그 두통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형세가 좀 불리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한 쪽에서는 최대한 변화를 만들면서 뭐 강하게 둬야지만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평범한 진행보다는 뭐 이쪽을 뭐 들어온다든지. 근데 백이 뭐 있게 되면 뭐 더 이상의 뭐 공격은 쉽지 않을 보입니다. 네, 지금 서남석 선수가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 바둑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이제 공격의 실패고 그리고 우하기 쪽 백이 움직여 나왔을 때 거기에서의 대응이 흑이 잘못됐습니다. 선수를 누가 잡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상변 처리가 끝나면 이제 돌들이 다시 좌중앙 쪽으로 갈 텐데요. 백집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과연 흑은 하변부터 중앙까지 이뤄지는 집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당 제14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32강 7경기 연기 바둑입니다. 이건 백이 선수를 잡는 분위기인데요. 네, 지금 백이 처리가 네. 잘 됐습니다. 사실 흑이 뭔가 좀 괴롭혀야 되는데 지금 백이 쪽을 끊고 조이붙이니까 백이 선수로 아주 깔끔하게 모양이 정리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선수를 잡아서 정말 흑이 꼭 가야 할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곳을 날일자 했으면 이 중앙에서 흑이 많은 실리를 만들 수가 있는 곳인데 네. 지금 역으로 백이 가게 되면서 지금 큰 자리를 백이 네.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백이 계속 곳곳에 선수로 처리가 되면서 실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우변에 흑이 붙였는데 여기서도 반발을 하면서 백은 당연히 네. 반발하죠. 흑이 원래 정수는 이곳을 먼저 쳐쳐 있고요. 이곳은 이제 이쪽 내려서는 선수가 내려서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받아야 된다면
흑이 구자를 해서 끝내게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지금 백이 이쪽을 흑이 구자해서 끝내게 하는 것과 흑이 붙여서 백이 역으로 잡은 것은 집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우변은 끝내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백이 받질 않았습니다. 네. 점점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하중앙 쪽 백에 대한 공격에서 흑이 좀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흑이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흑이 지금 작은 자리를 계속 두고 있는 반면에, 네. 백은 정말 꼭 가야 하고, 지금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우하기는 양 선수 끝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누가 빨리 먼저 가야 갈지 됩니다. 예. 궁금한데요. 보통 역 끝내기는 2배로 계산을 하고요. 네. 양 선수 끝내기는 4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집에 예를 들면 2집 끝내기가 역 선수면은 넉 집이고 네. 양 선수면 8집이거든요. 지금 이 양 선수가 일단 6집이거든요. 계산을 해볼까요? 100집이 2집 줄어들고요. 네. 흑집이 4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100이 져져서 끝내기 했을 경우에 그러면 6집, 그러면 4배면 24집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상당히 크고 급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당하면 눈 뜬 채로 배워가는 거거든요. 당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아프죠. 네. 네, 지금 의정부고의 전민철 선수와 서남석 선수, 지금 뒤늦게 좀 변화를 구하고 있는데, 뭐 흑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수가 되든 안 되든 뭐 변화를 일으켜서 좀 흐름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백이 팩감을 쓰다가 무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변화를 구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팩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백돌들이 워낙 좀 견고하게 돌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한 돌이 없거든요. 오히려 백 쪽이 팩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단수, 그리고 뭐 이런 찌르는 쪽. 사실 흑이 지금 패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잡히게 된다면 이곳의 손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웬만한 팩감은 백이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흑이 좀 확실한 팩감이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정부고가 정말 오랜만에 3년 만에 본선 진출이거든요. 그러니까 11회 대회 때 32강 진출 이후에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본선 진출하면서 이번 때는 꼭 16강에 오르겠다는 그런 각오를 내비쳤는데, 그렇죠. 뭐 자주 출전하는 학교들은 프로필에 적어낼 때 소감이나 각오를 대부분은 뭐 최선을 다하자라든지 좀 짧게 쓰는 편인데요. 의정부 선수들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본선 진출이고, 네. 16강에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도 이 각오를 보면서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선수들도 뭐 준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32강전에 대결하는 이 춘천고가 강팀입니다. 9회 대회 준우승 팀이고 꾸준히 지금 본선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사실 그 1국을 의정부고가 승리했다면 좀 얘기는 많이 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1국이 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스트 멤버를 투입하고도 졌다는 것은 1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흑이 팩감을 좌상으로 썼고요. 백이 해소하면서 좌변집은 늘었는데요. 뭐 백 입장에서는 지금 형사가 유리하고 바둑을 쉽게 마무리한다면 이 바둑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흑이 지금 부착한 수가 지금 뭐 백이 꼭 받아야 되는 팩감은 아니거든요. 깔끔하게 패를 해소했습니다. 네, 한 번 더 지켰고요.
사실 춘천고가 상당히 강팀입니다. 이제 9회 대회 준우승 팀이고, 정말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특히 정기 대회에서는 이제 32강전에서 네. 경주고에 패해서 좀 탈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춘천고도 이번 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춘천고 11기 이후로는 계속 32강 탈락이기 때문에 좀 자존심의 상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지역 예선을 이제 통과를 했고, 그러나 또 지역 예선은 또 조 1위로 올라왔습니다. 강팀답게. 자, 흑이 우학이 끝내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곳은 중앙인데요. 중앙 흑 세력이 백이 좌변패를 해소하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흑이 얻은 것도 크지만, 그것을 돌파해서 백집을 많이 지워서 흑이 얻은 것도 크지만, 또 잃은 것도 큽니다. 지금 이곳을 백에게 잡히게 되면서 이 중앙 흑의 모양도 지워지고 백집도 늘어났기 때문에 흑이 크게 뭐 조금 집으로 이득을 받지만 크게 이득 본 것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흑이 부처간 수도 지금 당장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단수 치고 있게 되더라도 백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받아준다고 가정했을 때 수는 나지 않습니다. 네. 약간 당하고 상변 뒷맛을 없애는 쪽으로 백은 능수를 했고요. 예, 백이 좀 이어도 되는데 네. 부자 몸조심이죠. 예, 그렇네요. 또 혹시 네. 모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간이 짧은 바둑에서는 좀 깜빡수라 그러죠. 예, 그런 착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영일 선수도 지금의 형세를 지금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곳곳에 백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곳이 거의 반상 최대 자리라고 보여지네요.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수요. 지금 큰 끝내기가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큰 곳이고요. 이제 때려내게 되면 백이 이제 뒤에서 단수 쳐야 되는데 흑이 단수 치고 백이 때려내면 흑이 뭐 이쪽 단수 쳐서 버틴다든지 네. 늘어서 두기만 하더라도 백이 반대로 이렇게 호구 친 것에 비한다면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네, 안팎으로 집 차이가 꽤 있고요. 예. 여기서도 백이 집으로는 좀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있는데 안전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흑은 좌변 끝내기 그리고 좌하 끝내기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도 될까요? 지금 차치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백이 그렇네요. 굳자 두는 수가 있습니다. 네. 때려내면 단수 치고 있고 호구 쳐서 흑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백이 막았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패는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는데 이곳 두고 근데 양패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흑이 그냥 있게 되면 네. 백이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여서요. 그냥 조이는 수가 네. 있어서 이것도 수가 되지 않네요. 양패로 안 됩니다. 일단은 따냈는데요. 여기서 단수 치면 안 됩니다.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있고 끊을 때 단수 치게 되면 흑이 막더라도 양패로 흑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흑은 끊지 못하고 넘자고 이 선으로만 붙여야 될까요? 이렇게요. 이 수는 가능하긴 한데 이것은 패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따내면서 석점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흑이 패를 네. 쳤을 때는 이곳까지 잡히게 되고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 끊었어요. 예. 백이 단수를 치자 최명근 선수가 좀 짧게 한숨을 내쉬는데요. 자, 이제 전민철 선수와 서남석 선수가 좌변에서의 수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점점 역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집을 세봤는데 네.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네. 것 이상으로 지금 집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흙이 우변의 집이 줄어든 것도 컸지만 역시 하중항 세력을 살리지 못한 것이 그 웅장한 세력이 거의 껍데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일단 첫 번째는 이 하중항 백에 대한 공격의 실패에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하기 흙의 실리라고 보았던 우하기에서 백이 너무나 크게 살았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이후에 흙이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을 두고 이 중앙 공격을 잘 했다면 이때라도 제가 볼 때는 흙에게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흙이 이곳을 건너가고 백이 이쪽을 나와 끊어서 이곳에서 안형이 만들어지고 백이 쉽게 사는 순간 그때는 집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된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하변에 하나 더 가일수를 한 것도 느렸죠. 그렇죠. 예. 지금 불리한 흙의 입장에서는 큰 자리를 좀 많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곳을 지키고 있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이곳을 지켰거든요. 그 사이에 백은 큰 자리를 계속 갖고 그리고 곳곳 이 사소한 전투에서 백이 조금씩 그 이득을 보게 되면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붙였습니다. 백이 받아야 하고요. 이제 의정부고는 시간도 아껴 써야겠습니다. 예, 아련하게 때려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곳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완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네.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많이 지금 유리한 형세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곳을 아예 때려내서 깔끔하게 모양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단수 치고 이렇게 끝내게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선수가 된다면은 집으로는 똑같지만 이곳이 100% 선수가 되는 곳이 아니고요. 네. 때에 따라서 백이 역으로 이곳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교환을 해두는 것이 네. 올바른 끝내기 수순입니다. 백의 우상과 좌하가 워낙 크네요. 예.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이 집이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양으로 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막상 집을 세보면 집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에 비해서 흙은 이렇다 할 집이 없습니다. 지금 곳곳에 흙집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뭐 10집 이상 되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바둑을 보게 되면 의정부고의 전민철 선수와 손남석 선수가 초반은 정말 잘 뒀습니다. 예. 춘천고의 그 에이스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영일, 최명근 선수를 만나서 일단 초반에 주도권은 의정부고가 잡았고 그리고 뭐 중앙 공격도 좀 나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 전투에서
좀 실수 그리고 좀 강하게 둬야 할 곳에서 좀 느슨하게 두면서 그러니까 공격의 타이밍을 좀 놓친 것이죠. 예. 그런 곳에서의 실수가 계속 누적되면서 네. 예, 흐름이 백적으로 완전히 지금은 기운 것 같습니다. 분명 백이 중앙 돌을 돌보지 않고 우변을 들어간 건 좀 무리성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응징하지 못했고요. 항상 정석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무리를 상대방이 했을 때 정석대로 두지 않고 무리스럽게 두어온 걸 응징하지 못하면 이제 반대로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바둑도 그렇고요. 네. 예, 모든 게 모든 종목이 그 기회가 왔을 때, 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만약 그 상대가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자, 흙이 또 뭔가 모양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한 점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둑이 끝나겠는데요. 지금 흙이 잡혔습니다. 네. 있게 되면 단수 치는데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연결해야 되고 또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흙이 또 손해를 보네요. 이건 뭐 끝이네요. 지금 좌변 흙돌이 다 잡힐 좀 네. 위기 상황입니다. 글쎄요, 의정부 선수들이 좀 던질 자리를 좀 찾는 건가요? 예,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 바둑도 이게 던지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지금이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백을 끊어도 수가 한 수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네. 뭐 집 차이가 그러니까 워낙 많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공제입니다. 그리고 의정부고는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데. 네, 설상가상으로 첫 번째 공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페널티로 5집 공제를 받게 됩니다. 네. 네, 아무리 들여다봐도 네, 살 수가 없죠. 여기서 의사를 밝히네요. 네, 지금 네. 우하기 쪽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의 손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끝나자마자 바로 최명근 선수가 우하를 너무 크게 살려줬다는 복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중앙 공격의 네. 실패죠. 네, 역시 흙이 잘못 두었던 곳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백불계승입니다. 네, 확실히 춘천고가 전력이 앞섰을까요? 중반 이후로는 치고 나가면서 불계승을 거뒀고요. 32강 7경기 2국 춘천고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스코어 2대 0으로 춘천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의정부고로서는 2국보다는 역시 1국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1국에서 그 베스트 멤버를 투입하고도 1국을 패했기 때문에 사실 2국에 좀 의정부고의 고전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초반은 괜찮은 좀 흐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초반에 좀 주도권을 의정부고가 좀 잡긴 했지만 중앙 공격에서 실패하면서 좀 고전의 원인이 됐고 특히 그 우하기 쪽에서 백을 크게 살려주면서 좀 흐름이 춘천고 쪽으로 좀 기우게 되었는데 역시 의정부로서는 그 1국의 아쉬움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목표 16강이라는 남다른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결국 다음 대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자, 춘천고는 32강을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감독님과 단장님 만나보시죠. 네, 춘천고등학교의 성기범 단장님 그리고 장수영 감독님입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은 이제 이국은 보셨을 텐데 이국 어땠을까요? 이국이요? 네. 이국은 뭐 집이 많아서 잘 풀린 것 같고요. 편안하셨나요? 처음에 약간 열받는데 수습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 무난히 이길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성기범 단장님은 일국에 출전도 하셨어요. 네. 일국은 그래도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국 어땠을까요? 예, 일국은 뭐 초반에 저희가 워낙 불리해서 뭐 진바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팀의 에이스인 황희근 선수가 뒤집어주는 바람에 저는 그냥 나가서 뒷수습만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 춘천고가 상당히 강팀인데 최근 몇 년간 성적은 좋지 못했거든요. 네.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결승에 간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최근 한 2년간 뭐 32강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올해도 대구까지 내려가서 예선전을 치르고 왔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좀 성적을 내서 상위권에 입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번처럼 좀 좋은 성적을 이번에 내주시길 바라고요. 16강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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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항상 32강, 16강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결승에도 올라가 봤던 팀이기 때문에 네. 욕심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춘천고가 강팀이면서도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역시 이번 대회 아주 큰 목표를 좀 세우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춘천고가 7번째로 16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광고와 경기고의 경기가 펼쳐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